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지난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국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 기념 공연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립교향악단의 공식 무대 마지막 순서, 그 자리에서 연주된 건 다름 아닌 한 외국의 민요도 아닌 전장에서 생명을 살렸다고 전해지는 한국의 애국가였습니다. 이 곡을 직접 지휘한 사람은 우크라이나 국립교향악단의 올레나 코발렌코 지휘자였습니다. 그녀는 완벽주의자로 유명한 엘리트 지휘자지만 사실 평생 동안 한국전쟁을 증오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우린 그 전쟁 때문에 가족이 무너졌어요. 그녀가 예전에 남긴 이 한마디는 당시 교향악단에서도 회자되며 깊은 인상을 남겼죠. 그런 그녀가 왜 하필이면 그 한국의 애국가를 선택한 걸까요? 그리고 그 노래는 과연 어떤 사연을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70년 전 전장에서 시작된 한 가족의 기억, 한 세대의 고통, 그리고 우크라이나 교향악단의 역사를 뒤흔든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적어주세요. 어느 날 우크라이나 국립교향악단의 수석 지휘자 올레나 코발렌코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방을 정리하다 발견한 신비한 상자가 있었습니다. 올레나 코발렌코는 35년간 우크라이나 국립교향악단의 지휘봉을 잡아온 완벽주의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한국전쟁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어지던 할아버지 미하일로 코발렌코의 죽음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올레나를 손수 키워주신 분이었더니 어린 올레나에게는 아버지나 다름없는 존재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께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금기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바로 한국전쟁 이야기였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올레나가 할아버지 방을 정리하다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진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더니 그 안에는 녹슨 군번줄과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서 발견한 조그마한 카세트 테이프에는 1953년 7월이라고 적혀 있었더니 올레나는 호기심에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 재생해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테이프에서 흘러나온 것은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부르는 애국가였더라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는 그 친숙한 멜로디를 할아버지가 우크라이나어로 번역해서 부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평생 한국전쟁 얘기만 나오면 자리를 피하시던 분이 한국의 애국가를 부르고 계셨다는 것이었더니 올레나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테이프를 계속 듣다 보니 할아버지 목소리 다음으로 젊은 한국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더라고요. 괜찮습니다, 형님. 이 노래만 들으면 고향 생각이 나서 힘이 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박상진이라는 이름의 한국 군인이었다고 했어요. 올레나는 완전히 당황했더니 할아버지가 한국인과 이렇게 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올레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더니 테이프 속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고 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할아버지 방으로 다시 들어가 상자를 더 자세히 뒤져보니 오래된 일기장이 나왔더라고요. 첫 페이지에는 1953년 마이너스 카투사 박상진과의 첫 만남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기를 읽어보니 처음에는 언어도 통하지 않는 외국 군인과 함께 싸운다니 라며 당황스러워하던 할아버지의 심경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더라고요. 박상진이 계속 이상한 노래를 부른다. 애국가라고 하는데 우리 동료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라고 적혀 있었더니 올레나는 할아버지의 편견에 놀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일기를 계속 읽다 보니 할아버지의 마음이 점점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더라고요. 박상진이 내 상처를 보더니 고향에서 가져온 약초를 발라주었다. 신기하게도 아픔이 줄어들었다고 적혀 있었더니 그 다음 페이지에는 오늘 박상진이 또 애국가를 불렀다. 예전처럼 거북하지 않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고 기록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올레나는 이제 진실을 알고 싶어 견딜 수 없었더니 한 달 후 우크라이나 국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 기념 공연을 앞두고 있었지만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 지휘봉을 들 수 없을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올레나가 할아버지 일기장을 계속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더라고요. 박상진이 매일 애국가를 부르며 고향 이야기를 해준다. 부산이라는 곳에서 왔다고 한다고 적혀 있었더니 그 다음 페이지에는 박상진의 어머니가 만들어준 김치를 나눠 먹었다. 처음 맛보는 음식이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일기의 후반부로 갈수록 할아버지의 글씨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더라고요. 박상진이 나를 구하러 오다가 적의 총에 맞았다. 군의관이 말하길 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한다는 내용을 읽은 올레나는 온몸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박상진 상사 고향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더니 올레나는 그 순간 박상진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그분의 가족이라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더라고요. 올레나는 당장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더니
동료들은 모두 말렸다고 했어요. 갑자기 한국에 간다니 정신이 나갔어? 창단 50주년 기념 공연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지만 올레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35년 동안 지휘자 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간절한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올레나는 처음 밟아보는 한국 땅이었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싸우셨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다고 했어요. 부산으로 가는 KTX 안에서 올레나는 계속 떨렸더니 과연 박상진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해운대구청에 가서 물어봤더니 직원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박상진 할아버지요. 그분 아드님이 우리 동네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계세요라고 했더니 올레나는 심장이 두근거렸다고 했어요. 드디어 단서를 찾았다는 기쁨에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니 박상진 음악학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더라고요. 올레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순간 50대 중반의 남성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혹시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분이신가요? 라고 먼저 말을 걸어왔더니 올레나는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박민수입니다. 박상진의 아들이죠라고 자신을 소개하더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우크라이나에서 누군가 찾아올 거라고 그 사람을 꼭 잘 맞아달라고 하셨거든요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올레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더니 박상진께서 할아버지와의 만남을 예견하고 계셨다는 말인지 믿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박민수는 올레나를 집으로 초대하더니 아버지가 남기신 물건들이 있어요. 보시겠어요?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올레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가며 70년 전 진실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박민수의 집 거실에 들어서자 올레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이었더라고요. 젊은 한국 군인과 우크라이나 군인이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더니 그 우크라이나 군인이 바로 올레나의 할아버지였다고 했어요. 이 사진이 아버지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사진입니다. 라고 박민수가 말했더니 올레나는 말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이 사진을 보시면서 미하일로 형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박민수가 두꺼운 파일들을 가져왔더니 올레나가 첫 번째 파일을 열어보니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1954년부터 2018년까지 64년 동안의 기록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매년 7월 15일마다 하신 일들의 기록입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64년 동안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라고 박민수가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기록을 자세히 보니 더욱 놀라웠더라고요. 매년 7월 15일이면 박상진은 우크라이나에 감사하며 부산의 한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렸다고 했어요. 우크라이나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들고 묵념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더니 올레나는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박민수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더니 한국전쟁참전용사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우크라이나 전사자들을 위한 추모 사업도 하셨거든요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파일에는 박상진이 다른 참전용사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사자 묘지를 찾아 꽃을 바치는 사진들이 가득했더라고요. 더 놀라운 이야기도 있었더니 박상진이 70세가 넘어서도 우크라이나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고 했어요. 카투사 시절 배운 기본 우크라이나어로도 대화는 가능하셨지만 미하일로 형님께 제대로 된 편지를 쓰고 싶다고 하시면서 문법부터 다시 공부하셨어요 라고 박민수가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민수가 악보 묶음을 꺼내더니 아버지께서 직접 편곡하신 애국가입니다. 서양 오케스트라용으로 만드신 거예요 라고 했다고 했어요. 올레나는 악보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더라고요. 정교하고 아름다운 편곡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 음악을 전공하셨거든요. 전쟁 때문에 꿈을 포기하셨지만 미하일로 형님이 교향악단 지휘자라는 걸 알게 되신 후 60대에 다시 음악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라고 박민수가 설명했더니 올레나는 완전히 압도되었다고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서양 음악 책들을 빌려와 독학으로 오케스트라 편곡법을 익히셨어요. 10년 넘게 공부하셔서 완성하신 작품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올레나는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정성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올레나는 박상진이 편곡한 애국가 악보를 계속 들여다봤더니 20여 년 전에 편곡한 악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교했다고 했어요. 서양 오케스트라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올레나는 평생 가져왔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걸 느꼈더니 한국 전쟁이 할아버지 가족을 파괴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할아버지에게 평생의 전우를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박민수가 올레나를 한국전쟁기념관으로 데려가 주었더니 아버지께서 가보시라고 하셨어요. 그 시절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요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념관에서 올레나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더니 한국전쟁 당시 16개국이 유엔군으로 참전했지만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른 건 한국 군인들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을 구하러 온 외국 군인들을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라고 박민수가 설명했더니 올레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애국가가 할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말이에요. 그건 단순한 위로의 노래가 아니라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두 사람을 이어준 마음의 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애국가는 한국인의 영혼이라고요 라고 박민수가 진지하게 말했더니 슬플 때도 부르고 기쁠 때도 부르고 그리울 때도 부르는 노래라고 하셨어요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56년에 미 8군에서 애국가를 공식 군가로 채택했을 때 박상진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올레나는 충격을 받았더니 외국 군대가 한국의 애국가를 공식 군가로 채택했다는 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진정한 유대감의 상징이었다는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애국가는 이미 두 나라 군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던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박민수가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더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예요 라고 했다고 했어요. 테이프를 재생하자 박상진의 목소리가 들렸더니 우리나라를 위해 다리까지 다치신 미하일로 형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불러드린 애국가가 형님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올레나는 완전히 이해했더니 할아버지가 평생 한국 전쟁을 언급하기 힘들어했던 이유를 말이에요. 전쟁 자체가 싫으셨던 게 아니라 박상진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상진 또한 70년 동안 할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을 품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올레나는 박상진의 테이프를 계속 들었더니 70년 동안 품어온 감사와 죄책감이 그 목소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했어요. 올레나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올레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더니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 보였다고 했어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교향악단원으로서의 자신의 모습, 그리고 평생 해온 음악까지 모든 것의 의미가 바뀌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이 올레나를 보고 깜짝 놀랐더니 올레나 뭔가 달라졌네.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다고 했어요. 올레나는 변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음악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신성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올레나는 망설이지 않고 결정했더니 박상진이 편곡해 주신 애국가를 우크라이나 국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 기념 공연의 마지막 곡으로 연주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올레나가 애국가를 공연 곡목으로 제안했을 때 동료들은 처음에 반대했더라고요. 갑자기 왜 한국 노래를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했지만 올레나는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어요. 게다가 1956년에 미 8군에서 애국가를 공식 군가로 채택한 역사도 있잖아요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래에는 우리가 꼭 들려줘야 할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라고 올레나가 말했더니 동료들은 점점 올레나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올레나는 할아버지와 박상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더니 오케스트라 단원들 모두가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연습이 시작되었을 때 처음 애국가 멜로디가 연주되자 연주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더라고요. 20여 년 전 한국인이 편곡했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했다고 했어요. 바이올린의 애절한 선율, 첼로의 깊은 울림, 그리고 관악기들의 따뜻한 하모니가 완벽하게 어우러졌다고 했습니다. 이 편곡 정말 대단한데 누가 만든 거야? 라고 첫 바이올린 연주자가 물었더니 올레나는 박상진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고 했어요. 연주자들은 모두 감동했고 더욱 열심히 연습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리허설을 거듭할수록 올레나는 확신이 생겼더라고요. 이 애국가는 단순한 한국 민요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사랑과 우정을 담은 곡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어주는 음악의 힘을 보여주는 곡이었다고 했습니다. 공연 전날 밤 올레나는 할아버지 묘를 찾아갔더라고요. 키예프 국립묘지의 할아버지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내일 박상진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애국가를 연주할 거예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드릴게요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더니 올레나는 할아버지께서 답해주시는 것 같다고 느꼈다고 했어요. 평생 말씀하지 못했던 박상진과의 우정을 이제야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이 컸다고 했습니다. 공연 1시간 전 박민수가 올레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더라고요. 박상진 할아버지의 영정 사진이었다고 했어요. 오늘만큼은 아버지께서도 이 무대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올레나는 그 사진을 지휘대 옆에 조심스럽게 모셨다고 했습니다. 올레나는 박상진 할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당신의 음악이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 70년 동안 품어오신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올레나는 무대에 선 것이 자신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고 했어요. 두 할아버지가 함께 서 있다는 것을 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무대막이 오르기 직전 올레나는 단원들을 둘러보며 마지막 당부를 했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연주하는 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70년 전 전쟁터에서 만난 두 할아버지의 사랑이고 국경을 초월한 인류의 우정입니다. 라고 했더니 모든 단원들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운명의 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우크라이나 국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 기념 공연이 시작되었더라고요. 올레나가 마지막 곡인 애국가를 위해 지휘봉을 들어올리는 순간 객석이 조용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첼로가 애국가의 전주를 연주하기 시작하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바이올린 섹션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의 주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더니 애절하면서도 따뜻한 멜로디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고 했어요. 이어서 첼로와 비올라가 깊은 화음으로 받쳐주었고 관악기들이 하나 둘씩 합류했다고 했습니다. 올레나는 지휘하면서 눈물이 나는 걸 참을 수 없었더라고요. 70년 전 전쟁터에서 두 할아버지가 나누었던 그 순간이 지금 이 음악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었다고 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으로 소통했던 그 순간이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객석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더라고요. 처음에는 생소해하던 관객들이 점점 음악에 빠져들고 있었다고 했어요. 애국가가 가진 보편적인 감정, 그리움과 사랑과 희망이 모든 사람의 가슴에 전해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곡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올레나는 박민수를 바라봤더니 그분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고 했어요. 70년 만에 아버지의 애국가가 이렇게 웅장하게 연주되는 걸 보고 계신 거였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올레나는 음악의 진정한 힘을 느꼈다고 했어요. 마지막 화음이 울려 퍼지고 공연장이 잠시 정적에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다고 했어요. 기립박수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관객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더니 올레나는 이런 감동적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했어요. 올레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더라고요. 방금 들으신 애국가는 70년 전 한국 전쟁에서 제 할아버지와 전우가 된 박상진 상사께서 편곡해 주신 곡입니다. 음악은 국경도 시간도 초월합니다. 오늘 이 무대를 통해 두 할아버지의 우정이 여러분께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관객들은 더욱 뜨거운 박수를 보냈더니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공연이 끝난 후 박민수가 무대로 올라왔더니 아버지께서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70년 동안 품어온 꿈이 이루어진 거니까요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올레나는 다시 할아버지 묘지를 찾았더라고요. 할아버지 묘비 앞에 박상진의 테이프를 놓고 조용히 말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이해해요. 이 노래가 할아버지를 살렸다는 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것도요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올레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은퇴 후 올레나는 한마이너스 우크라이나 문화교류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음악을 통해 두 나라의 우정을 이어가는 일을 시작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매년 7월 15일에는 한국전쟁 기념 음악회를 열 계획이라고 했어요. 올레나는 박민수와 함께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오가며 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상진이 편곡한 애국가를 세계 각국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수 있도록 악보를 보급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지금도 올레나의 책상에는 그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놓여 있다고 했어요. 가끔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음악은 그 사랑을 영원히 이어주는 달이라는 걸 말이에요. 올레나는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연이 성공한 지 6개월 후 올레나는 다시 한국을 찾았더라고요. 이번에는 단순히 박상진의 흔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이해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박민수가 올레나를 위해 특별한 여행 코스를 준비했더니 첫 번째로 간 곳이 바로 박상진의 고향 마을이었다고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올레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더라고요. 마을 이장이 말하길 박상진 할아버지는 이 마을의 자랑이었어요. 전쟁에서 돌아온 후에도 평생 마을을 위해 봉사하셨거든요 라고 했다고 했어요. 마을 회관에는 박상진이 직접 쓴 애국가 이야기라는 수기가 보관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상진의 수기를 읽은 올레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미하일로 형님은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주셨습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어요. 그런 형님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애국가 한 곡뿐이었지만 그 노래에 제 마음을 모두 담았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했어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생각했어요. 이 노래가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형님께 전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동해의 푸른 바다, 백두산의 웅장함,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마음을 형님께서 느끼실 수 있을까 하고요라는 구절을 읽고 올레나는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박민수가 설명하길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애국은 자신의 나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사랑해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요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민수는 올레나를 전국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만나도록 주선했더라고요. 대구에서 만난 85세의 이철수 할아버지는 그때 우리를 도와준 외국 군인들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어요 라고 했더니 특히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정말 용감했어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셨거든요 라고 했다고 했어요. 서울에서 만난 참전용사 부인들의 모임에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말하길 남편이 평생 외국 군인들 이야기를 해줬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애국가를 함께 부를 때는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았다고 했어요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부산에서 만난 또 다른 참전용사는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한 번도 그분들의 희생을 잊은 적이 없어요 라고 했더니 매년 추모제를 지내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을 돌며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올레나는 한국인의 진정한 정신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사람을 절대 잊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애국가에 담겨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가사가 단순히 영원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구절도 자신들의 나라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도와준 모든 나라가 함께 번영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마지막 날 부산항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올레나는 생각했다고 했어요. 박상진 할아버지께서 70년 전 이 바다를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워하셨을 텐데 그런 마음을 할아버지께 전해드리려고 애국가를 불러주셨구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올레나는 확신했다고 했어요. 애국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한국인의 영혼이고 그 영혼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힘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에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올레나는 다짐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잇는 다리가 되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로 돌아온 올레나는 즉시 한마이너스 우크라이나 문화교류 재단을 설립했더라고요.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매년 7월 15일 한국전쟁 기념 음악회를 여는 것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어 교실에는 10명의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모였더라고요. 올레나가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지 물어보니 한 청년이 할아버지께서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는데 항상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라고 했다고 했어요. 또 다른 청년은 올레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재단이 설립된 지 1년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했어요. 키예프, 리비우, 오데사 등 주요 도시마다 한국어 교실이 생겼고 애국가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음악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애국가 연주가 필수 과목처럼 여겨졌더라고요. 한 바이올린 전공 학생이 말하길 애국가를 연주하면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이 노래에는 정말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우크라이나 국립방송에서는 매일 저녁 9시에 애국가를 방송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방송국 관계자가 말하길 올레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후 우리도 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2년 후 한국 정부에서 올레나에게 공식적으로 한국 문화 전파 공로상을 수여했더라고요. 시상식에서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말하길 올레나 선생님께서 우리 애국가를 통해 한국의 진정한 정신을 세계에 알려주셨어요. 이는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양국 간 진정한 우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해에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마이너스 우크라이나 문화교류 협정을 체결했더라고요. 이 협정에 따라 매년 양국에서 상대방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는 축제가 열리게 되었다고 했어요. 특히 애국가는 두 나라 우정의 상징곡으로 공식 지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열린 첫 번째 한국문화축제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더라고요.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1000명의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함께 부르는 애국가 합창이었다고 했어요. 그 장면을 본 한국 대사가 이런 감동적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올레나는 7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매주 한국어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매달 애국가 연주회를 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작년에 올레나가 쓴 자서전 애국가가 이어준 70년의 우정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더라고요. 이 책을 읽은 한 독자가 올레나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했어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고 나니 음악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올레나는 말했다고 했어요. 두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우정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음악이 있었어요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올레나의 사무실에는 할아버지의 낡은 카세트 테이프와 박상진이 편곡한 애국가 악보가 나란히 놓여 있다고 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테이프를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올레나는 다짐한다고 했어요. 오늘도 두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올레나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체험담을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평화와 우정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70년 전 전쟁터에서 시작된 두 할아버지의 우정이 이제는 온 세계를 감동시키는 영원한 유산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긴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나라 애국가의 감동이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